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인문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자, 지난번에 뭐를 배웠어요? 양도소득세를 하려면 뭐가 정리해야 된다?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이걸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인문에서 열거된 거. 뭐가 있다? 약자로. 주기고,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이렇게 있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부동산, 그러니까 부부, 주기고,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 가지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뭐가 있다?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반드시 등기돼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되면 물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죠? 등기된 거. 그럼 등기 안 된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부동산을 팔아먹진 않았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자산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한다. 영업권은 어떻게 팔아야 돼요? 권리금이라 그랬죠? 뭐 팔면서 부동산과 사업용 자산이 부동산이에요. 함께 양도. 따로 가면 안 된다. 분리해서 영업권만 발생하면 이거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를 내야죠. 그리고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이축권도 어떻게 양도해야 돼? 함께 양도. 그래도 이 두 가지의 특징은 함께 따로 가면 안 되죠. 자, 이렇게. 그리고 유리한 조건 또는 뭐가 들어간다? 배타적이 들어가면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자산. 그래서 요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름만 알아주면 된다. 그럼 우리가 1호 자산이 뭐다?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다. 1호 자산. 그리고 주식이나 파생상품이나 신탁수익권은 뭐다? 신탁수익권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 고로 이쪽. 지역권은 아니다. 기계도 아니다. 임차권, 미등기도 아니다. 점포임차권도 아니다. 그리고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어떻게 양도해야 돼? 함께 향계, 단독 아니다. 별도 아니다. 그럼 이거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8개 소득 중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문 강의에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왜 이렇게 구분하는지. 양도세 대상 1호, 시험은 1호 위주로 나와요. 나머지는 이름만 알아두면 된다. 자,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이유가 4가지가 있어요. 자, 인문에서 좀 알아둘 필요는 있죠. 이제 계속 반복하니까. 첫 번째는 뭐다? 결손금. 자, 부동산 등을 양도하다 보면은 마이너스가 납니다. 손해난다. 결국 손해난 금액. 그래서 결손금은 뭐다? 소득과 통산하게 됩니다. 더하기 빼기. 그래서 이 결손금이 났을 때는 소득, 번 것도 있죠? 그래서 소득과 통산합니다.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전체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1호끼리 더하기 빼기, 주식끼리 더하기 빼기, 파생상품끼리 더하기 빼기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1호끼리. 그래서 통산한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부동산과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마이너스가 났다. 자, 번거를 소득이라 그러죠? 소득과는 통산할 수 있다. 즉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는 부동산과 뭐다? 취득권리는 자 마이너스가 나면 뭐다?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은 자산이니까. 그럼 결론은 뭐다? 1호 자산과 주식은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 건물과 뭐다? 주식은 통산할 수 없다. 다른 자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 배웁니다. 취득시기 의제. 취득시기 의제를 나눌 때도 뭐다? 1호 따로, 2호 따로 구분합니다. 나중에 배워요. 취득시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양도소득. 오늘 배우죠?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본공제를 해주죠. 얼마? 연 250. 그래서 이 공제할 때도 1호에서 250, 2호에서 250, 3호에서 250 이렇게 소득별로 공제하고 오늘 배우죠? 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할 때. 예정신고할 때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예정신고할 때도 1호 따로, 2호 따로, 3호 따로 구분해서 신고가 들어간다. 그래서 결론은 1호는 기타 자산까지가 1호 자산,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입니다. 2호는 주식, 3호는 파생상품, 4호는 신탁수익권.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하려면 반드시 과세 대상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번 34회 기출에서도 이해가 출제됐어요. 이해가 출제됐다고요.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왜 출제될까요? 점수 주려고 출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복습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양도의 정의. 자, 이렇게 해서 뭐다? 열거된 과세 대상. 열거된 과세 대상을 팔아야죠.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양도, 처분하는 거. 그럼 양도의 정의가 뭐냐? 자, 지난번에 약간 했죠? 세법은 실질로 따져요. 등기등록 관계없이 실질로 따져요. 매매 등등등 포인트가 뭐다? 그 자산이 유상입니다. 무상하면 안 돼요. 유상. 사실상 이전되는 것. 형식적이 아니다. 사실상이다. 그 자산. 열거된 거.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이죠.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도가 아니에요. 열거된 게 아니므로 그 자산. 무상이 아니라 유상.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 형식적이 아니라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항상 세법은 실질로 따지죠. 등기등록 관계없이, 즉 미등기로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고 무허가 건물을 팔더라도 실질이 건물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으면 양도다. 그래서 등기등록 여부 안 따지죠. 무관하게 항상 무슨 이전? 사실상 이전은 모두 양도로 본다. 그래서 미등기, 미등록된 자산의 양도도 실질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형식상이 아니라 사실상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유상 이전이다. 유상 이전. 그래서 양도자에게 항상 양도세는 누구에게? 양도자에게. 양수자에게는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양도자와 양수자 헷갈리면 안 되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유상이 아니라 무상. 무상은 수중자에게 뭐를 과세한다? 증여세. 그래서 무상은 증여세, 즉 소득세법에서는 실질로 따집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기등록과 같은 형식적 요건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 물 열거된 거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따라서 등기등록 조건은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로 따진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의 정의를 해봤고 지금부터는 뭐다? 뭐를 구분해야 된다?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양도 행위로 보는 것. 그럼 똑같은 지문은 뭐다? 양도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과세 대상이다. 세금 계산이 들어가죠. 또는 사실상보다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그래서 양도로 본다. 과세 대상이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유상 이전이다. 똑같은 지문. 용어 정리를 먼저 하세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계산을 안 합니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리고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니다. 세금 계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똑같은 지문이다. 용어 정리 잘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첫 번째 뭘로 들어간다? 양도 행위로 보는 걸로. 자, 과세 대상 자산을 이제 팔아먹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도가 있죠? 매도. 대표적으로. 자, 매도란 당사자 일방 매도인입니다.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이 뭐다?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 형태이다. 민법 용어죠. 따라서 이러한 매도에는 공매도 있고 공경매도 있고 분할 지급도 있고 할부도 있고 연부도 있다. 다 뭐다? 다 양도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경매로 부동산을 이전시켰더라도 양도로 봅니다. 경락대금이라는 유상대가가 있으므로. 자, 그림 한번 보자고요. 자, 매도자. 자, 이 매도자. 받는 자를 뭐라 그래? 매수자. 부동산을 양도했다. 얼마 받고 팔았어요? 10억. 그럼 10억이 뭐다? 양도 가액이 되겠죠? 양도 가액이 됐다. 그럼 매도자의 과거의 취득가액은 8억이잖아. 그럼 8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죠? 얼마 벌었다? 2억. 2억을 뭐라 그런다? 양도 차익. 이익 나면 양도 차익. 오늘 배웁니다. 손해 나면 뭐라 그럴까요? 손해 났다. 양도 차손. 이익 났네. 그럼 2억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매수자는 10억짜리. 자, 10억을 주고 샀죠? 그래서 10억에 대해서는 뭐를 납부해야 돼요? 취득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도. 그래서 항상 양도세는 개인, 매도자가 양도세를 내고 매수자는 무슨 세금을 낸다?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를 냅니다. 매도.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들어가죠. 교환. 자, 교환이 나왔네요. 교환. 자, 교환이 나와 있어요. 교환. 교환이라면 쌍방이 금전 이외 재산권, 금전이 아닌 것, 즉 물건이죠. 이전할 금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 경우 포인트가 뭐다? 쌍방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입니다. 항상 교환 나는 경우는 쌍방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그리고 뭐도 과세된다? 취득세도 과세됩니다. 그래서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들어가고 이전 받는 거는 뭐다? 취득세 계산이 들어가겠죠? 자, 그림을 보면서 좀 확인해 보죠. 자, 교환 가치는 얼마짜리다? 12억이야. 자, 이에는 취득가액 5억짜리를 주고 12억짜리를 받죠? 자, 이에는 취득가액 8억짜리를 주고 8억짜리를 이전시키고 12억짜리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 교환 가액이 서로 뭐다? 양도 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갑돌이는 5억에 사서 12억짜리를 받았잖아요. 그럼 얼마 남았다? 7억. 그래서 7억은 양도 차익,
양도소득세 계산이 들어가고 이에는 8억짜리를 8억짜리를 주고 자 8억짜리 취득했죠 옛날에. 그래서 12억짜리 부동산을 받았다. 얼마 남았다? 4억.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계산이 들어간다. 포인트가 뭐다? 양측, 쌍방. 그럼 이제 이전시키는 거는 취득세 계산이 들어갔죠? 그럼 이에는 12억짜리 받았잖아. 그럼 12억에 대해서는 취득세 계산이 들어가고 자, 을은 12억짜리 받았죠? 그래서 12억에 대해서는 취득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각각 12억은 취득세. 그래서 항상 교환은 무슨 이전이다? 유상 이전이다. 똑같은 지문이 뭘로 본다? 양도로 보는데 포인트가 뭐다? 쌍방. 양측에게 이전시키는 거.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이전 받는 거는 12억에 대해서 쌍방에게 취득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결론, 교환은 뭘로 본다? 물건이란 대가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쌍방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이전 받는 거는 쌍방에게 취득세를 과세한다. 양측에게. 그래서 교환은 양도다. 물건이란 대가를 받기 때문에 자 3번 현물출자. 자 현물출자가 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뭐를 받아? 주식 또는 지분을 교부받음으로 유상이전, 양도로 본다는 뜻이에요. 현물 출자가 뭐라고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법인 등으로부터 뭐다? 주식이란 반대급부를 받죠. 반대급부가 유상이란 뜻이에요. 지분을 교부받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자, 그래서 그림 한번 보죠. 그래서 출자자, 개인이잖아. 개인. 이렇게. 자, 15억짜리를 현물 출자합니다. 현금 대신에 물건,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그래서 15억짜리를 출자하고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았다. 주식을 받아서 15억 원어치. 이렇게. 그럼 이럴 때 양도가액은 얼마가 된다? 15억 받았죠? 이게 양도가액이고 그럼 이 갑돌이의 옛날 취득가액은 얼마야? 10억. 얼마 남았다? 5억.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법인이나 조합 등은 뭐다? 15억에 대해서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취득세. 항상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개인. 그래서 양도가액은 15억이고 취득가액은 10억이니까 5억에 대해서 개인. 그래서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부동산 등을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계산이 들어간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자,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4번. 자, 수용. 자, 우리가 법에 의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수용은 강제적으로 내 부동산을 뺏어가는 거죠. 법에 의해서. 그래서 수용은 뭐다? 보상금을 받아. 보상금. 그래서 보상금을 15억 받았다. 그럼 15억이 뭐가 된다? 양도가액이 돼서 유상이전입니다.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토지에 옛날 뭐가 있어? 취득가액. 옛날 취득가액이 3억이야. 그럼 보상금을 얼마 받았다? 15억. 그럼 15억에서 3억을 빼면 얼마 남았다? 12억.
이게 양도차익,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수용은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양도세 일부를 깎아줍니다. 감면해준다. 그런 거는 알 필요 없다. 우리는 시험 목적이죠. 그래서 수용은 왜 양도다?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양도다. 몇 프로 깎아주느냐. 이런 거는 절대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건 알 필요 없다. 그래서 결론은 수용은 왜 양도다?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양도다. 자, 간단하잖아요. 자, 그 다음 대물변제. 자, 대물변제가 뭐다? 자, 채무가 있어. 채무 대신에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합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변제를 하는 거야. 이게 대물변제. 이거는 알아야 돼요.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알아야 된다. 대물변제란 본래의 급부에 가름하여 다른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용어네요. 대물변제는 변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자, 이 경우 변제에 충당하는 자산의 양도 과세대상, 항상 과세대상을 대물변제해야 돼. 그래서 채무변제는 무슨 이전이다? 유상이전, 양도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자, 그림 한번 보자고요. 자, 채무자, 돈 빌려온 자죠. 채권자는 빌려준 자.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뒤바뀌면 안 되죠. 자, 10억을 빌려옵니다. 10억을 빌려왔어요. 10억을 빌려왔다. 그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억을 갚아야죠. 근데 돈을 못 갚아. 돈이 없어.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돈 대신에 물건으로 줄게. 양도세 대상 물건, 즉 부동산으로 갚으면 안 되겠냐. 그럼 채권자가 예스, 승낙하죠? 이게 대물변제예요. 그래서 금전 대무다. 그래서 채무죠? 채무를 뭐다? 물건으로 변제하면 대물변제. 그래서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 자, 대물변제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대물변제하면 뭐가 감소가 돼? 채무가 변제되잖아요. 빚을 안 갚아도 되죠? 그럼 채무가 줄어들어. 그럼 채무가 줄어들면 내 재산이 증가가 돼. 내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니까 유상이전,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줄어들면 내 재산이 늘어난다. 늘어났다는 얘기는 유상이전,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대물변제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위자료가 있어. 이혼하잖아요. 자,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대물변제했다. 위자료는 뭘로 주는 게 원칙이다. 현금. 현금으로 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위자료를 대물변제해서 부동산으로 줬다. 그러면 뭐다? 대물변제다. 그래서 이거는 양도로 본다. 근데 이혼하면서 뭐다? 대물변제가 아니라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하죠. 청구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시키죠. 이전받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위자료는 뭘로 본다? 대물변제, 양도로 봅니다. 그러나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 청구에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는 뭐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거 꼭 구분해야 돼요. 왜 위자료는 양도로 본다?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왜 재산 분할 청구는 양도로 안 볼까요? 이거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봐요. 대물변제로 안 봐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이거는 뭐다?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많이 출제된 게 뭡니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위자료는 왜 양도로 본다? 대물변제. 그래서 대물변제하면 왜 양도다? 내 빚이 줄어들어. 내 채무가 감소되면 내 재산이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유상이전, 양도로 보는 거야. 회계 용어로 어떻게 되나요? 그냥 참고, 자산에서 빚을 빼. 그러면 자본이란 게 나와요. 이거 자본. 이게 내 순재산이야. 순재산. 그래서 내 총재산이 10억이야. 은행빚이 3억이 있어. 은행빚 3억이 있죠? 채무, 부채. 그러면 내 자본은 얼마야? 7억이야. 이게 순재산이죠, 이게. 순재산. 근데 이제 대물변제했어. 대물변제. 대물변제가 뭐라고요? 이 부채, 채무를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억을 대물변제했다. 그럼 부채가 감소되죠? 1억만큼 부채가 감소되니까 내 부채는 2억이 되잖아. 2억. 그럼 내 진짜 재산은 이렇게 8억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내 채무가 줄어들면 내 진짜 재산이 늘어나므로 1억만큼 유상이전, 양도로 본다. 항상 양도소득세를 배울 때 대물변제란 용어가 나오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유는 내 부채가 줄어드니까, 채무가 감소되니까 양도로 본다. 그럼 대표적으로 대물변제의 대표적인 주자는 누구다? 위자료입니다. 위자료의 위자료, 좌우간 판결에 의해서 위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절대 재산분할하면 안 돼요. 그리고 3번도 똑같잖아. 물납했네. 자, 세금은 원래 원칙이 무슨 납부다? 금전 납부. 그럼 물건으로 납부하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그래서 세금을 뭐다? 물납하더라도 대물변제, 물납한 만큼 뭐다? 내 채무가 줄어들죠? 그럼 세금은 채권이다, 채무다. 우리의 입장은 채무야. 갚을 거잖아. 국가 입장은 채권이야. 그럼 내 입장입니다. 개인. 그럼 개인은 세금을 물납하면은 뭐다? 조세 채무가 감소되죠? 조세 채무가 감소되면 내 재산이 감소된 만큼 늘어나. 자, 그 다음 조성한 토지개발 사업 공사비입니다. 원래 공사비는 현금으로 줘야죠? 자, 물건으로 줬다. 대물변제하면 역시 뭐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결국 위자료와 물납이나 공사비는 법은 어떻게 본다?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 줬다. 부동산을 팔고 세금 냈다. 부동산을 팔고 공사비 줬다.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가 나오면 대물변제,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다. 대물변제, 양도입니다. 자,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 용어 부담부 증여. 자, 출시는 뭐다? 증여인데 부담을 주면서 증여를 하는 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거 수없이 출제됐어요. 자, 용어 한번 보자고요.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가, 이거 증여자입니다. 양도세 대상을 증여했어. 양도가 아니라 증여. 증여하면서 단순 증여가 아니라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중자에게 증여자의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우리는 부담부 증여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을 이렇게 징여합니다. 그럼 갑을 뭐라 그런다? 증여자, 주는 자, 을을 받는 자라 그래요. 받는 자를 수중자라 그래요. 이렇게. 이게 징여잖아요. 그래서 5억짜리 징여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단순 징여하면 수중자는 원칙이 징여세를 납부해야 되고 등기하려면 뭐다? 취득세도 납부를 해야죠. 그러나 이거는 단순 징여가 아니라 부담부 징여입니다. 이 5억 속에는 채무가 있어. 채무. 대표적으로 은행 대출금, 은행 대출 1억이 있어. 이렇게. 그럼 은행 대출을 누가 받았어? 징여자가. 이렇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다? 5억짜리 줄 테니까 갑의 채무 1억을 갚아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주는 거를 부담부 징여라고 얘기합니다. 왜 부담부 징여할까요? 단순 징여하면 징여세가 많이 나와. 그럼 부담부 징여하면 보편적으로 일부가 양도세로 전환되므로 보편적으로 전체 세금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부 징여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자 5억짜리 줄 테니까 갑이 조건을 달죠? 1억을 갚아라. 그럼 을은 받죠? 예스. 그래서 채무를 인수합니다. 이렇게 인수하는 조건 순간 이게 부담부 징여가 됩니다. 자, 그럼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채무는 얼마? 1억에 대해서는 양도로 본다. 양도로 봐요. 그럼 양도로 본다는 얘기는 징여자는 뭐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1억. 그럼 수중자는 5억을 받죠? 5억을 받잖아요. 근데 얼마를 빼야 돼? 1억. 1억. 을이 갚을 거니까 1억을 빼야지. 채무를 인수했으므로 1억은 나중에 돈이 나가잖아. 1억을 빼. 그럼 나머지는 뭐다? 4억이야. 이 4억은 뭐다? 무상이전이야. 무상이전이니까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징여세 계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채무 1억은 뭐다? 무슨 이전으로 본다? 요상이전. 그러니까 양도로 본다. 그래서 징여자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들어가고 수중자는 징여세 계산. 그래서 징여자, 수중자 뒤바뀌면 안 돼요. 이렇게요. 수없이 출제됐다. 자, 그럼 왜 양도로 볼까요? 1억은. 결국 갑과 을이잖아. 갑은 5억짜리를 얼마 받고 팔았다 보는 거예요. 1억 받고 5억짜리를 얼마 받고 팔았다? 1억 받고. 왜 받아? 갑이 1억을 갚을 거를 을이 갚아주니까. 그럼 갑은 1억만큼 뭐다? 안 갚아도 되죠? 채무가 감소되니까 감소되는 부분만큼은 내 재산이 늘어나죠? 내 재산이 늘어나니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자, 1억 누가 갚아야 돼? 징여자가. 근데 누가 갚기로? 수중자가 인수하기로 계약서를 썼죠? 그럼 갑 입장은 뭐다? 1억 갚을 거를 갑이 갚아주니까 채무를 안 갚아도 돼. 그럼 1억만큼 빚이 줄어드니까 내 재산이 1억만큼 늘어나죠? 그러니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결론은 뭐다?
5억짜리를 얼마 받고 판 걸로 본다? 1억 받고. 그러니까 양도로 보고 이에는 1억을 갚고 나머지는 4억. 무슨 이전이다? 무상이전, 증여세. 그래서 항상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채무를 물어볼 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누구에게? 증여자. 그럼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볼 때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래서 나머지는 4억은 뭘로 본다? 무상이전, 증여로 본다. 즉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물어보는지 2번을 물어보는지 지문을 잘 읽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인문 강의는 1번. 자,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증여액. 포인트가 뭐다? 채무. 자, 1억. 이렇게. 자, 1억. 그럼 1억은 뭐다? 채무액은 유상으로 이전된 걸로 본다. 즉,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얘기네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양도로 보아 포인트가 뭐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절대 수중자 하면 안 돼요. 증여자. 자, 그 다음 증여가액이 5억이라 그랬죠? 5억이잖아. 그럼 채무 이외 나머지는 얼마가 돼? 4억. 그럼 4억은 뭐다?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즉 유상 이전이 아니니까 무슨 이전이야? 무상 이전이니까 증여로 보아 수중자에게 뭐가 과세된다?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담부 증여.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뭐다? 채무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대가가 없는 무상 이전이니까 증여로 본다.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약간 어렵게 나왔을 때 2번을 물어볼 수 있어. 2번은 뭐다? 이번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그럼 1번은 뭐야?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이거는 가족끼리 부담부 증여합니다. 가족끼리. 자, 가족끼리. 이거는 가족이 아닌 자에게 했을 때. 자, 보죠.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배우자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갑. 을. 자, 5억짜리 증여합니다. 증여. 1억.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부담부 증여죠? 5억짜리 줄 테니까 1억을 갚아라. 알았다. 인수. 그래서 갑을 뭐라 그럽니까? 주는 자. 증여자. 을을 받는 자를 뭐라 그런다? 수중자라 그래요. 자, 그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는 어떻게 했다? 1억. 1억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럼 1억을 차감해야죠. 제외한 나머지. 1억을 제외한 나머지 4억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증여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부분은 누구랑 일어난 거다? 부담부 증여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뭐 형제, 자매 또는 제3자. 자, 그럼 이제 이게 1번이고, 자, 2번은 이 부담부 증여가 누구랑 일어나? 이거 잘 봐야 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끼리 일어났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나를 중심으로 위에는 존속, 나를 중심으로 밑에는 비속, 그래서 자녀는 비속.
부모님은 존속이 되겠죠. 핏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줬을 때는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가족 간의 거래는 뭐다?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어. 그래서 가족 간에는 뭐다? 5억 전부를 뭐다? 징여받은 걸로 추정합니다. 1억도 어떻게 된다? 갑이 뒤에서 갚아준다. 슬금슬금. 그래서 가족 간에는 뭐다? 채무 인수가 없다. 뒤에서 갚아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가족 간에는 원칙이 뭐다? 수중자는 징여로 추정합니다. 징여받은 걸로 추정해서 5억에 대해서 뭐를 물어야 돼? 징여세를 물어야 됩니다. 결국 가족 간에는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양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게 2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등장하면 전체 5억을 뭐다? 징여받은 걸로 추정해서 수중자는 징여세 계산이 들어가고 양도로 안 봅니다. 그러나 가족 간에도 채무를 인수한 것을 입증할 수 있죠. 그래서 채무 인수 1억을 수중자가 입증합니다. 입증해. 갚았다, 내가 갚았다, 수중자가 증명해. 그럼 증명하면은 1억에 대해서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똑같이 돼요.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뭐다? 4억은 징여로 본다. 즉 똑같이 됩니다. 1번이랑. 자,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양도로 안 봐요. 전체를 증여 추정 다 공짜로 줬다. 증여세. 근데 1억에 대해서 수중자가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 증명하면은 역시 뭐다? 양도로 본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징여로 본다. 위에랑 똑같이 된다고요. 자, 이론을 한번 보죠. 자, 2번 간. 수중자가 채무를 인수하여도 짜고 하잖아. 인수되지 않는 것. 그래서 추정. 전체 뭐다? 징여로 추정하여 얼마? 5억에 대해서 징여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해놓고 결국 이 뜻은 뭐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전체 징여 추정입니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지자체 또는 금융기관 채무액을 객관적으로 인정, 입증하는 경우죠. 이런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입증되는 경우는 뭘로 보겠다? 채무는 양도로 보겠다. 그 뜻이네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을 물어보는지 2번을 물어보는지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는 이번 시험에 필수다, 필수. 그래서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는 항상 뭐다? 채무.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리고 채무 이외 나머지는 공짜니까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러나 2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은 채무를 인정을 안 해. 인정을 해서 전체를 뭘로 본다? 징여받은 걸로 추정해서 5억에 대해서 징여세를 납부한다. 이 뜻은 뭐다? 인수되지 아니하는 거니까 양도로 안 본다. 그러나 인정, 입증하죠? 채무를 입증하면 역시 뭘로 본다? 1억은 양도로 보고 그리고 나머지 4억은 뭐다? 징여. 징여로 본다. 똑같이 된다는 거죠. 위랑.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 부담부 증여. 자, 전체 징여가액이 얼마다? 5억. 자, 부담 많은 부분. 이거 부담 많은 부분이 뭐다? 채무 인수. 얼마라 그랬어요? 1억. 그럼 딱 잘라.
자, 딱 잘 넣어요. 그럼 1번은 뭘로 본다? 채무는 양도로 본다. 그 다음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 자, 증여 얼마? 4억. 증여로 본다. 이게 1번이에요. 채무 1억은 양도. 근데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볼 때는 증여로 본다. 증여세를 내란 뜻이죠. 근데 2번은 뭐라 그랬어요? 가족간,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이 등장하면 채무 인수를 인정 안 해. 그럼 뭘로 안 본다? 양도로 안 본다. 그럼 전체 5억에 대해서 뭘로 한다? 증여로 추정한다. 5억.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그래서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정이란 뜻은 뭐다? 반증을 제시하면 바뀌는 겁니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증여세를 물어야 돼. 근데 입증해. 채무 1억을 입증해. 입증 또는 갚은 사실을 증명하면은 뭘로 바뀐다? 얘는 양도로 바뀌고, 그리고 나머지 4억은 역시 뭘로 된다? 증여로 봅니다. 이렇게 입증하면은 1번처럼 똑같이 된다.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부담부 증여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1번이라도 알아요.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그러나 가족 간에 일어날 때는 대가가 없다. 양도가 아니다. 전체 증여 추정. 그래서 증여세를 물어라. 뭔 소리냐? 입증 증명하면은 뭐다? 양도로 바뀌고 나머지는 똑같이 증여가 된다라는 뜻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로 보는 경우를 배웠어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뭘로 들어간다?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들어간다. 똑같은 지문은 뭐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유상 이전이 아니다. 유상 이전이 아닙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그리고 똑같은 지문이 뭐라고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계산을 안 합니다. 다 세 가지가 똑같은 지문이다. 아니다. 그럼 양도로 본다 그러면 유상 이전이다. 과세 대상이다. 용어 정리 잘하세요. 자, 잠시 쉬었다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들어가죠.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